교실 구석에 홀로 놓인 책상, 소녀가 오면 학생들은 벌레를 보듯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으면서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소녀의 아버지 앞에서 교장 선생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의 아침, 경기도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식장입니다. 유민이는 단상 위에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죠. 전교 수석으로 입학한 장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김용복 씨의 낡은 작업복이 신경 쓰여 연설 내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답니다. 전교 수석이라더니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에이, 우리 반에 저런 애가 있다니요. 귓가에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유민이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교실에서의 첫 조회 시간, 문 선생님은 유민이를 향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유민이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에요. 다들 도와주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말투에 숨어있는 차별적인 뉘앙스를 아이들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유민이는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급식을 먹어야 했어요. 친구들은 자연스레 자리를 피했고 유민이의 식탁 주변은 늘 텅 비어 있었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은근히 자리를 옮기곤 했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야, 걔 아버지 보니까 완전. 쉿. 쟤 온다. 유민이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어 유민이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유민이는 아버지의 허리 굽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특히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버지가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답니다. 조별과제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도 유민이와 한 조가 되려 하지 않았거든요. 쟤랑 같은 조 되면 안 좋을 것 같아. 성적. 쟤가 탑이잖아. 근데 왜? 에이,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도움될 게 있냐? 한 번은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를 맞추는데 유민이의 목만 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요. 체육대회 날 유민이만 혼자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그저 모른 채 하셨어요.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나 봅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안 오셔도 되세요. 아침에 유민이는 결국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지만 김용복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딸이 다니는 학교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강당은 명품 향수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자리에는 대기업 임원, 의사, 법조인들이 앉아 계셨어요. 김용복 씨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죠. 작업복은 빨아 입으셨지만 시멘트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답니다. 문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가정, 자제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뒷자리를 향했죠. 물론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민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용복 씨의 굽은 허리가 더욱 구부러들었답니다. 그런 학생은 우리 학교의 품격을. 그때였어요.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문 선생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셨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 총회 참관하신다고 하시네요. 잠시 후 강당 뒷문이 열리며 오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서셨어요. 매주 있는 학부모 총회를 순서대로 참관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과 중 하나였답니다. 오 선생님은 벽 쪽에 서서 담임들의 학급 운영 계획을 경청하셨죠. 그러다 문 선생님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그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셨어요. 특히 맨 뒷자리에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하셨을 때 오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답니다.
저 허리, 저 작업복. 기억 속에 묻어두셨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신 듯 했어요. 잠시만요. 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문 선생님의 발표가 멈췄죠. 죄송하지만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 선생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15년 전 강남 재건축 현장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강당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날 무너지는 건물에 갇혔던 건 저였습니다. 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당시 강남의 대형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는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이었거든요.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그분의 시선이 김용복 씨에게 멈추셨어요. 김용복님, 오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의 허리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셨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모두가 도망갔지만 이분은 달려들어 오셨어요. 안에 누가 있다고 그 한마디에 김용복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굽어 계셨죠. 괜찮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허리가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린 저를 들어올리시다가 다치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오 선생님이 갑자기 김용복 씨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우리 학교의 은인을 이렇게 오 선생님의 어깨가 흔들리셨어요. 문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죠. 앞자리의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용복 님이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드시던 모습을 저도 기억합니다. 소방차도 오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죠. 순식간에 강당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대기업 임원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걸어오셨답니다. 김용복님,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유민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앞줄로 안내되시는 모습. 그동안 자신을 비웃던 학부모들이 하나둘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이었죠. 문 선생님은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단상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모든 교만이 사라졌죠. 아버지, 유민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답니다. 마침내 그 굽은 허리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답니다. 문 선생님의 차별적 행동과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해임이 결정되었어요. 김용복님, 우리 학교 안전 담당관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새로운 담임으로 부임하신 정 선생님은 첫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반은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날부터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용복 씨는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셨답니다. 그분의 굽은 허리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아버지 이제 공사장 안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단다. 유민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굽은 허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1년이 지난 후 연말 학예회의 밤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감도는 강당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죠. 유민이가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강당, 같은 단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1 year ago, I was ashamed of who I was. 유민이의 영어 연설이 시작되었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 당당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무대 뒤편에서 김용복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오 선생님은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My father's curved back. 아버지의 굽은 허리는 남들이 보기엔 장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훈장인지를. 그 굽은 허리가 한 생명을 구했고, 한 가정을 지켰으며, 이제는 우리 학교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 선생님은 연단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오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셨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죠? 이제 아버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김용복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오 선생님이 그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그분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가고 계셨답니다. Last but not least. 저는 이제 더 이상 장학생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민이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것은 제가 얼마나 특별한 아버지를 두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선생님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는 유민이의 모습이 마치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 효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은 한 소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죠. 연설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유민이를 김용복 씨가 껴안으셨어요. 말없이 그저 꼭 안고 계셨답니다. 오 선생님도 다가와 그분들을 감싸 안으셨죠. 세 사람의 포옹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유민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굽은 허리에 팔을 두르셨답니다. 그리고 오 선생님의 손을 잡으셨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듯한 설렘 가득한 따뜻함이었답니다. 그해 겨울,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김용복 씨와 오 선생님은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때로는 유민이도 그분들과 함께 했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신 세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같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오 선생님이랑 커피 마시러 가세요? 유민이가 장난스레 여쭤보았어요. 그래, 늦지 않게 올게. 김용복 씨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지셨답니다. 봄은 다시 찾아왔어요. 교정에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유민이는 생각했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환경이 아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모든 순간들이 감사했죠. 이제 유민이의 교복에는 더 이상 장학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가슴에는 자부심이라는 훈장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도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었죠. 2학년이 되자 유민이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정 선생님의 격려와 아버지의 지지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민이의 연설은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배들에게 유민이는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그들은 유민이에게서 희망을 보았죠. 선배님처럼 저도 당당해지고 싶어요. 한 후배가 말했을 때 유민이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답니다.
학생회장이 된 유민이의 첫 번째 발걸음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멘토링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학습 도움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성적만이 아닌 서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멘토링 시간은 책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들도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귀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유민이의 삶에도 작은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산에 오르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바로 오 선생님과 김용복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등산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선생님, 제 허리가 걱정되시나요? 김용복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구부정한 허리는 제 인생의 훈장입니다. 이 허리가 있었기에 선생님도 만났고 우리 유민이도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이제는 제 자랑이에요. 그리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학교는 특별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전시회가 열린 거예요. 복도를 따라 걸린 사진들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아버지의 굽은 뒷모습,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지친 미소, 시골 할머니와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들. 각각의 사진에는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유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학생들과 함께 오 선생님, 그리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오신 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우리는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아름답고 소중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흘리신 땀방울, 우리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든 빛나는 조각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민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눈물이면서도 미소였고 후회이면서도 희망이었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해 겨울,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용복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주머니 속 반지가 마음처럼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답니다. 선생님, 김용복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오 선생님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 씨, 저와 유민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유민이의 어머니가 되어도 될까요? 말씀을 마치자 하얀 입김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용복 씨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때 집에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유민이가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유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어요. 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아버지의 허리도 마음도 살펴주시죠. 눈물이 하나 둘 떨어져 유민이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슬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시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마치 그래, 우리 유민이가 참 많이 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유민이의 눈물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을 맞이하는 듯한 따뜻함만이 가득했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1학년 때 유민이를 따돌리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우리만의 편견으로 판단했던 거야. 유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전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용서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한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유민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했네.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학교에는 더 이상 특별 전형 장학생이라는 차별적인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학생들이 있을 뿐이죠. 그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는 모두가 귀중한 보물이 되어 학교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유민이의 이야기는 이제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증오가 아닌 이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녀와 멋진 아버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